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스텔라룸엔 어떤 관계인가요? 스텔라룸엔은 파이의 미래다, 이런 얘기들이 종종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텔라룸엔이 최근 가격이 떡상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런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스텔라 기반이라는 사실도 모르시는 분들 분명히 존재합니다. 모르시는 많은 분들이 공부가 될까 이렇게 쉽다 해가지고 백서에도 실제로 스텔라가 언급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따가 백서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하나 좀 뜯어서 공유해 드릴 거고요. 자, 영상을 다 봤는데 영상이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스텔라룸엔 급등이라는 글자가 보이는데 급등이라는 타코인 언급이 있어서 스텔라 기반이지만 스텔라 코인과 파이코인이 직접적으로 가격 측면에서 연관이 있다 없다 말할 입장은 아니지만 스텔라룸엔 코인 급등 글자가 보이는데 반규칙에 어긋난 것 같다, 약간 민감하게 좀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뭐였냐면 요 내용이에요. 자, 보시면은 이게 그 다워월드님 그 유튜브 썸네일 같은데 스텔라룸엔 급등이라고 나오니까 아무래도 파이하고 스텔라가 연관은 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뭔가 스텔라룸엔 급등이라고만 하니까 코인에 대한 홍보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한번 이 내용을 어떤 것인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보면은 일단 여러분들 스텔라룸엔이라는 것은 다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파이코인에서 하드포크된 그 코인이 바로 스텔라룸엔이에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스텔라룸엔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최근 한 달 사이에 보면은 440% 무려 4배가 상승을 했고 1년 단위로 봤을 땐 3배 정도가 상승을 했어요. 한 4배, 한 4.4배 정도가 정확히 상승을 하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오 이럴 거예요. 저도 사실 100원에 팔았다가 300원대, 100원에 샀다가 300원대 팔아서 넘긴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가격이 더 그때 팔 때보다 2배가 늘어나니까 상당히 크게 느껴지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한편 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파이하고 스텔라가 자꾸 연관이 되면은 가격 자체가 나쁘게 보이는 거 아닐까 이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IOU 가격이 이렇다라는 거니까 파이의 가격은 크게 막 엄청 의미를 두지는 않을 거예요. 거래량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 스텔라룸엔이 과연 파이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과연 파이 네트워크 안에서 이 백서 안에서 스텔라가 몇 번이나 언급되는지 말이죠. 여러분들 혹시 맞힐 수 있을까요? 스텔라룸엔 STELLAR 이라는 이 단어가 몇 번 언급됐을까요? 백서에서는 무려 26번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백서의 모든 내용을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 하나하나 제가 언급됐던 내용들만 한번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스텔라 컨센서스 프로토콜에서 SCP라고 돼 있죠. 물론 SCP라고 언급되어 있는 것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26번보다 아마 그 이상일 거고 제가 지금 잡은 건 스텔라라는 언급이 되어 있는 것만 26번을 잡아낸 건데 일단 이 내용을 한번 봅시다. 스텔라 디벨로먼트 파운데이션에서 되어 있죠. 이 내용이 뭐냐면은 기존의 합의 알고리즘과 비교를 했을 때 스텔라 컨센서스 프로토콜은 친화적인 모바일 우선 채굴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후보로 떠오른다. 그래서 SCP라고 얘기할게요. 스텔라 디벨로먼트 파운데이션의 수석 과학자이자 스탠포드 대학의 컴퓨터 과학 교수인 이분이 설계를 했다. 자, 수석 과학자이다 스탠포드 대학의 과학 교수인 데이비드 마지레스가 설계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뭔가 스텔라에 대한 연관성을 좀 꿈꾸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나와 있는 또 스텔라에 대한 이거 다 백서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셔도 직접 찾아보셔도 다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 여기도 SCP 언급이 간간히 있었고 SCP, 그 다음에 SCP 그리고 스텔라에 대한 언급도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만 설명해 드린 이유는 한글 번역본 다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스텔라 컨센서스 프로토콜에 대한 간략한 소개라고 해서 나오죠. 그래서 보면은 스텔라 파이는 다른 유형의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며 SCP와 FBA라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다. SCP 기반과 FBA 기반이라는 게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많은 네트워크의 메시지를 교환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부분이 있고
쭉 내려보면은 사실 SCP 뭐 이렇게 관련해 가지고는 그냥 기본적인 개념들이 나와 있다. 뭐 이런 정도로만 인지하면 될 것 같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오늘날 최고의 블록체인 중 일부는 네오하고 리플과 같은 BFT 변형을 기반으로 한다. 이게 비잔틴 장애 허용 요걸 얘기하는 건데, 요 기반으로 한다라는 언급이 또 있었고요. 자, 그 다음 한번 내용을 보면은, 자, 뭐 영어로 쭉 내용이 있는데, 자, 여기도 보면은 또 스텔라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저 내용들은 이미 언급이 됐기 때문에 좀 넘어가고, 그 다음 SCP에 대한 내용을 볼게요. SCP에서 FBA 되어 있고, SCP 자꾸 SCP라는 이 스텔라 컨센서스 프로토콜이라는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SCP는 FBA의 한 인스턴스입니다. 비트코인의 작업 증명 합의 알고리즘처럼 에너지를 소모하는 대신 SCP 노드는 네트워크의 다른 노드를 신뢰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검증자는 쿼럼의 노드 중에 일부가 트랜잭션을 수락하는 경우에게만 새 트랜잭션을 수락한다. 그래서 SCP의 기술 요약을 확인해서 스텔라 컨센서스 프로토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라는 내용. 뭐 여기까지만 봤을 땐 그냥 파이가 스텔라룸의 기반이다, 이런 정도로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파이에 대한 이 어댑테이션 보면은 SCP라고 돼 있죠. 그 스텔라룸엔 이제 스텔라 컨센서스 프로토콜이라고 여기도 언급이 됩니다. 자, 보시면 파이의 합의 알고리즘은 SCP 기반으로 구축이 된다. 이제 대놓고 나와 있죠. SCP는 공식적으로 증명이 되었으며 스텔라 네트워크 내에서 구현이 되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 기관, IBM으로 노드가 구성된 스텔라 네트워크와는 달리 파이는 모바일 폰, 랩톱 컴퓨터를 포함해서 개인의 장치가 프로토콜 수준에서 기여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파이가 SCP를 적용해서 개인의 채굴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에 대한 소개를 하고 나오는데, 실제로 연관성이 있고 기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파이하고 스텔라는 다르다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파이는 어차피 네트워크라는 오픈 메인넷이 딱 생기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파이는 코인으로서의 하나의 역할을 하고, 얘의 몸뚱아리 그냥 정확히 XLM이라고 할게요. 스텔라룸엔 얘는 다른 거예요. 그쵸? 나중에 상장을 하면 파이가 올라간다고 스텔라룸엔이 올라가거나, 반대로 스텔라룸이 떨어진다고 파이가 떨어지거나 이러진 않을 거니까요. 물론 이럴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파이 네트워크는 어떻다? 자생력을 갖춰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몇백 원짜리 그냥 코인이 아니잖아요. 이게 몇백 원짜리 코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다들. 그러면 파이코인은 지금부터는 스텔라하고 연관성이 있다라기보다는 스텔라의 가격이 올라가면은 긍정적인 효과는 낼 수 있고, 그걸 참고 삼아 파이도 발판을 삼아서 올라갈 수 있겠구나, 요 정도 생각은 가져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나오는 내용에 스텔라 언급을 보면 여기도 SCP라는 언급이 있었고, 그리고 스텔라 코어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파이 노드 소프트웨어가 아직 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야 된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 실제로 이 섹션은 아키텍처 설계와 기술 커뮤니티의 의견을 구하는 요청으로 제공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제공되는 오픈소스의 소프트웨어인 스텔라 코어에 크게 의존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요. 이런 연관성 때문에 사람들이 스텔라의 가격이 오르면 파이 네트워크의 기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별 기기에서 채굴을 가능하기 위해 제한된 파이 SCP 변경사항이다 라는 이런 내용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또 뭐 이렇게 쭉 내용들은 있는데, 스텔라 컨센서스 디플로이먼트 돼 있죠. 자, 보시면 기존 스텔라 합의 배포에 비해 파이의 주요 기여도는 파이 기여자가 제공하는 신뢰 그래프라는 개념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이 신뢰 그래프는 파이 노드가 주 파이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위한 구성을 설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정보이다 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어리스트 오브 모스트 뭐 쭉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을 좀 보면은 잘못 동작하는 파이 노드 키워드와 기타 관련 키워드에 대한 웹 최신 기사에서 스텔라 비트 쿼럼 이렇게 돼 있어요. 모니터에 표시된 것과 유사한 파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노드의 시각적 표현, 그리고 스텔라 비트 쿼럼 모니터와 같은 시뮬레이션 도구는 현재 노드의 구성이 변경될 때 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노드의 연결성에 예상되는 영향을 보여준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 영어로 또 써있는데 여기도 또 스텔라가 언급이 되겠죠. 자, 보시면은 SCP라는 내용이 있고, 또 여기 스텔라 네트워크, 스텔라 코인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좀 더 디테일하게 스텔라 코인 홀더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SCP 알고리즘의 아름다운 속성은
블록체인보다 더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쭉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번 스텔라 네트워크는 이를 사용해서 스텔라 네트워크에서 인플레이션을 계산하고 새로 발행된 토큰을 모두 스텔라 코인 보유자에게 비례적으로 할당한다. 스텔라 코인은 루멘이라고 함. 그렇죠? 그래서 스텔라 루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이 네트워크는 SCP를 하루에 한번 사용해서 주어진 날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파이 마이너, 선구자, 기여자, 대사, 노드. 그래서 요 보상 체계. 요런 부분이 굉장히 유사하다. 그래서 스텔라 기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런 걸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겠죠. SCP에서 또 나오고 스텔라 네트워크라는 내용들이 또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SCP는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전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큰 암호화폐인 스텔라 네트워크는 일부러 수년간 광범위하게 테스트되었다. 그래서 파이 네트워크의 노드 수를 스텔라 네트워크의 노드 수보다 크게 확장해서 더 많은 일상 사용자가 핵심 합의 알고리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노드 수를 늘리려면 필연적으로 노드 간에 교환해야 되는 네트워크 메시지 수도 늘어난다. 이미지나 유튜브 비디오보다 훨씬 작고 오늘날 인터넷은 비디오를 안정적이고 빠르게 전송할 수 있다. 당연히 스텔라는 현재 비트코인보다 훨씬 빠르다. 스텔라는 3에서 5초마다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도록 되어 있고 10분마다 새로운 블록을 비트코인은 생성을 하는데 보시면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은 드물게는 1시간 안에 덮어쓰기가 될 수 있다. 최종으로 간주될 때까지 약 1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SCP는 안정성을 보장하는데 3에서 5초의 거래에 대해 확신을 할 수가 있다. 어떻게 보면 이거의 전송 속도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파이코인은 제가 최근에도 생태계 매장을 한번 이용을 했잖아요. 음악적인 걸로 이용을 해봤는데 그때 전송 속도 보니까 좀 놀랐어요. 전송 되자마자 한 2초 정도, 1초 정도 있다가 바로 상대방 폰에서 반응을 했다라는 걸 볼 때는 굉장히 빠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스텔라에 대한 또 언급 여기 보면 이더리움 앤드 스텔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내용도 보면 100억 파이는 커뮤니티 조직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예약이 되고 향후 비영리 재단에서 관리를 한다. 쭉 내용을 보면 자 미래 방향을 설정할 조직이 필요한데 이더리움이나 스텔라 그리고 미래 파이 재단은 개발자 컨벤션 글로벌 온라인 이벤트 지역 커뮤니티 회의와 같은 커뮤니티 이벤트를 조직 후원 자원봉사자와 위원회를 조직을 하고 커뮤니티와 생태계 구축에 전념하는 정규직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그리고 피드백을 수집하고 향후 커뮤니티 투표를 조직하고 브랜딩을 구축하고 네트워크 평판을 보호하고 정부 기존 은행 그리고 기존 기업을 포함한 사업체와 상호작용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대표 뭐 등등등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파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단은 커뮤니티 개발자를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인큐베이션, 파트너십 등으로 커뮤니티 개발자 프로그램 설계 제작, 실행을 할 것이다. 라는 이런 의지가 백서에 녹아들어져 있고 이런 관련한 부분들이 스텔라하고 연관성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파이코인과 스텔라루멘은 전혀 다른 건데 왜 저렇게 홍보를 할까?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스텔라하고 파이코인은 이렇게 긴밀한 이렇게 연관성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특히 어떻게 보면 스텔라가 파이코인에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파이코인이 스텔라에 뭔가 그 연관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점이 있고 스텔라를 모티브로 해서 파이코인이 개발됐고 그러다 보니까 파이코인의 그런 전송 속도라든지 좀 특화된 부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스텔라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는 이 파이 네트워크는 전 세계 인원을 한번 보세요. 6천만 명이라는 인원이 쉽게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실제로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은 세계 몇 위까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정말 빠른 속도로 가파른 상승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또 해보기도 하는데 스텔라루멘이 그만큼 인기가 많고 많은 사람들한테 뭔가 지금 떡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주목을 받지만 미래의 파이코인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스텔라루멘과 파이코인의 관계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니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 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